오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표적치료 항체 치료제, 즉 항가밀로이드 단클론 항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켄비와 키순라 같은 실제 치료제부터 작용 기전과 핵심 임상시험, 안전성 관리, 그리고 차세대 치료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표적치료 항체 치료제, 즉 항가밀로이드 단클론 항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켄비와 키순라 같은 실제 치료제부터 작용 기전과 핵심 임상시험, 안전성 관리, 그리고 차세대 치료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는 콜리네스터 분해 효소, 억제제나 메만틴처럼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근본 병리인 아밀로이드 축적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가밀로이드 항체의 등장으로 이제는 뇌에 쌓인 병리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인지, 저하 속도 자체를 늦추는 질병 조절 치료, 즉 DMT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에서 경도 치매에 이르는 조기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입니다. 알츠하이머가 마침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체가 무엇을 표적으로 하는지 이해하려면 이밀로이드 캐스케이드를 알아야 합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정상적인 대사산물인 달량체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여 올리고머가 되고 다시 프로토피브릴로 최종적으로는 불용성 플라크로 응집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장 신경 독성이 강한 형태가 중간 단계인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냅스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레카네맙은 프로토피브릴을, 도나네맙은 침착된 플라크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어떤 형태의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느냐가 약물의 효능을 좌우합니다. 작용 기전은 4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단클론 항체가 특정 아밀로이드 응집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합니다. 둘째, 항체의 FC 영역이 뇌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FC 감마 수용체와 결합해 이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아밀로이드를 탐식하고 분해하여 뇌에서 제거합니다. 넷째, 아밀로이드 부하가 줄면서 그 하류에 있는 타우 병리와 신경염증, 신경퇴행의 진행이 함께 둔화됩니다. 즉, 항체는 단순히 단백질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동원해 청소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3세대로 이어집니다. 1세대 아두카누맙은 2021년 가속 승인을 받았지만 두 임상시험 결과가 엇갈리며 논란 끝에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2세대 레카네맙 상품명 레켄비는 2023년 정식 승인을 받았고 가용성 프로토피브릴을 표적으로 하여 클래리티 AD 시험에서 CDR-SB 기준 27%의 진행 지연을 입증했습니다. 도나네맙 상품명 키순라는 2024년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침착된 플라크를 표적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알츠 2 시험에서 35%의 지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적의 정교함이 효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두카누맙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2021년 FDA는 아밀로이드 감소라는 대리지표를 근거로 가속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머지 시험에서는 고용량군에서 효과가 있었던 반면 엔게이지 시험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두 시험의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임상적 유효성 논란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되었고 결국 제조사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배웁니다. 어떤 아밀로이드 종을 제거하는가 하는 표적 특이성이 중요하고 단일 시험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결과가 필요하며 충분한 아밀로이드 제거라는 용량 반응이 임상 효과의 전제라는 점입니다.
레카네마비의 양리학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표적은 가용성 베타아밀로이드 프로토피브릴로 가장 독성이 강한 중간 응집체의 높은 선택성을 가집니다. 인간화 IgG1 단클론 항체이며 체중 1kg당 10mg을 2주 간격으로 정맥 주입합니다. 적응증은 아밀로이드가 확인된 경도인지 장애에서 경도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의 환자입니다. 2주 강역 18개월, 투여 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꿉니다. 고정된 치료 종료 시점은 없으며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지속 투여합니다. 레카네마브의 핵심 근거인 클래리티 AD 시험입니다. 조기 알츠하이머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위약대조 이중맹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주요 지표인 CDR-SB의 악화를 위약 대비 27% 상대적으로 지연시켰고 절대 차이는 마이너스 0.4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약 70%의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펫이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인지검사인 아다스코그에서도 27%의 지연을 보였습니다. 이는 질병 진행을 약 5개월 늦추는 효과로 아밀로이드 제거가 실제 임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입증한 시험입니다. 이 그래프는 뇌 아밀로이드 부하를 센틸로이드 단위로 나타낸 시간 경과입니다. 레카네맙군은 투여를 시작하면서 아밀로이드가 빠르게 감소해 18개월 시점에는 양성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면 위약군은 오히려 서서히 증가합니다. 동시에 혈장 피타우 181과 아밀로이드 비율 같은 바이오마커도 정상화 방향으로 변했고 신경 손상 지표인 GFAP와 인에프렐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밀로이드 음성 전환이 임상적 효과와 연관되었다는 점으로 바이오마커가 치료 반응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이제 도나네맙입니다. 도나네맙의 표적은 침착된 성숙 플라크에만 존재하는 N3PG 형태의 절단형 아밀로이드로 성숙 플라크를 정밀하게 인식합니다. 역시 인간화 IgG1 항체이며 처음 3번은 700mg, 이후 1400mg을 4주 간격으로 정맥 주입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치료 중단 전략입니다. 아밀로이드 펫이 음성에 도달하면 투여를 종료할 수 있어 제한된 기간만 치료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우 부하가 낮은 환자에서 더 큰 효과를 보여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도나네맙의 핵심 근거인 트레일블레이저 알츠, 이 시험입니다. 조기 증상성 알츠하이머 환자 1736명을 타우펫으로 계층화하여 76주간 위약대조로 진행했습니다. 저에서 중등도 타우군에서 주요 지표인 IADRS 악화를 35%, CDR-SB를 36% 지연시켰습니다. 약 80%의 환자가 1년 안에 아밀로이드 펫 음성에 도달했고 1년 시점에 임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환자가 위약군 29%에 비해 47%로 더 많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타우 부하가 낮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 즉 조기 치료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도나네맙의 2가지 차별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기반 치료 중단입니다. 목표인 펫 음성에 도달하면 투여를 중단할 수 있고 상당수 환자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치료 부담과 비용, 주입 횟수를 줄여줍니다. 중단 후에도 아밀로이드 재축적은 느린 편입니다. 둘째, 타우펫 계층화의 의미입니다. 저에서 중등도 타우군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고 고타우군에서는 이미 신경퇴행이 진행되어 효과가 줄었습니다. 이제 타우 영상은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떠올랐으며 늦기 전에 개입하는 정밀의학적 접근의 근거가 됩니다.
두 약물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적은 레카네마비 가용성 프로토피브릴, 도나네마비 침착 플라크입니다. 용법은 레카네마비 2주 간격, 도나네마비 4주 간격입니다. 핵심 시험은 각각 클래리티 AD와 트레일블레이저 알츠 2이며 인지 지연 효과는 27%와 35%로 보고되었습니다. 치료 중단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레카네맙은 지속 투여, 도나네맙은 펫 음성시 중단이 가능합니다. 공통점도 중요합니다. 두 약물 모두 APOE 입실론사 동형접합 환자에서 아리아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환자 특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인 아리아,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리아2는 부종 또는 삼출로, 혈관성 부종이나 고랑 삼출이 플레어 MRI에서 고신호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두통, 혼동,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고 대개 치료를 일시 중단하면 가역적으로 회복됩니다. 아리아 H는 미세출혈이나 표재성 철침착으로 GR이나 ESWI 영상에서 확인됩니다. 아리아 2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다발성이거나 대량 출혈이 있으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리아의 위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APOE 유전자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 입실론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한 개를 가진 이형접합, 그리고 두 개를 가진 동형접합으로 갈수록 아리아2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동형접합에서는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치료 전 APOE 유전자형 검사를 권장하고 동형접합 환자에게는 위험과 이익을 더욱 신중히 평가합니다. 한근고제를 함께 쓰는 경우 추가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사전 동의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아리아는 정기적인 MRI 감시로 관리합니다. 먼저 투여 전 기저 MRI로 기존 미세출혈이나 병변을 확인합니다. 레카네맙은 3번째, 5번째, 7번째, 14번째. 투여 전에 정기 영상을 찍고 도나네맙은 첫 번째부터 4번째, 그리고 7번째 투여 전에 영상을 확인합니다. 또한 두통이나 혼동, 시야장애, 발작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일정과 무관하게 즉시 MRI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리아가 확인되면 중증도에 따라 일시 중단 후 재개하거나 심한 경우 영구 중단을 결정합니다. 이런 감시 체계 없이는 안전한 치료가 어렵습니다. 환자 선택이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적합한 후보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로 아밀로이드 양성이 확인되고 MMSE가 대략 22점 이상으로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며 정기 MRI와 주입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입니다. 반대로 신중하거나 제외해야 할 대상은 이미 중등도 이상 진행된 치매, 다발성 미세출혈이나 대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이 있는 경우, 한근고제를 사용하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밀로이드 병리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입니다. 적절한 환자를 고르는 것이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치료 전 반드시 아밀로이드 병리를 확인해야 하며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훼슨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직접 영상화해 정확도가 높지만 비용과 접근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뇌척수액 검사는 아밀로이드 비율과 타우를 측정하며 정확하지만 요추천자가 필요해 침습적입니다. 셋째,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혈액 피타우 217 검사는 간편한 체혈만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 검사는 선별 도구로 활용하고 양성인 경우 펫이나 뇌척수액으로 확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바이오마커가 치료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전체 치료 과정을 4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사전 평가로 진단을 확정하고 아밀로이드를 확인하며 APOE 검사와 기저 MRI를 시행하고 위험을 상담합니다. 두 번째는 주입 치료로 레카네맙은 2주, 도나네맙은 4주 강역으로 정맥 주입하면서 주입 반응을 관찰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 MRI 감시로 프로토콜에 따라 아리아를 추적하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영상을 찍습니다. 네 번째는 반응 평가로 인지와 기능을 추적하고 도나네맙의 경우 펫시 음성이면 치료 중단을 고려합니다. 이 체계가 갖춰져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카네맙이 조기 알츠하이머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대체로 비급여로 약가와 주입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과 전문적인 MRI 판독 인프라가 필요하고 정기 영상 추적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실무에서 점검할 점은 4가지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정확히 식별하는 조기 진단, 펫과 뇌척수액 또는 혈액을 통한 바이오마커 확진 경로 확보, 아리아에 대응할 수 있는 MRI와 신경과 협진 체계,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위험과 이익 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입니다. 첫째, 피하주사 제형이 개발되어 병원 주입되신 가정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해지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뇌 투과를 높이고 아리아를 줄이려는 트론티네맙 같은 차세대 항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셋째, 항가밀로이드와 항타우를 결합하는 복합 또는 순차 치료 전략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예방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는 이제 치료를 넘어 예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 치료는 증상 완화에서 질병을 조절하는 DMT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이 인지 저하를 27에서 35% 유의하게 지연시키며 검증되었습니다. 셋째, 아밀로이드와 타우 부하가 낮은 조기 단계일수록 효과가 크므로 조기 개입이 핵심입니다. 넷째, 아리아 감시를 위한 APOE 검사와 정기 MRI가 안전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섯째, 바이오마커 확진과 아리아 대응 체계라는 진단 인프라가 임상 적용의 전제입니다. 오늘 강의의 근거가 된 주요 참고 문헌입니다. 클래리티 AD와 트레일블레이저 알츠2를 비롯한 핵심 임상시험과 적정 사용 권고, 그리고 2024년 개정된 진단 기준이 포함됩니다. 화면의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